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오셨나요? 한 주가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주말에 도도튜브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나들이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마음이 울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은 나들이 때 가족분들과 떠나기 좋은 차량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도도튜브 구독자님들께서 요새 들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대가족에게는 대형 SUV가 나은지 아님 미니밴이 나은지 질문들을 종종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형 SUV와 미니밴 중 나에게 맞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알아보기에 앞서 SUV와 RV의 차이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RV는 레크레이셔널 비클의 약자로 여가 활동이 목적인 차량을 뜻하죠. 데일리카라고 보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에 어울릴 만한 차량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주 5일제 문화가 자리 잡아가면서 여가 생활이 중요한 현대인을 위해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주 4일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죠. 많이 상당히 부럽기도 하네요. 국내의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영원한 1위 카니발이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코란도 투리스모가 미약하게 남아 같은 성격을 가지고 분발했지만 결국 단종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A200이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부활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요새 쌍용 자동차의 안 좋은 비보 소식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대의 그랜드 스타렉스가 또 있죠. 다양하게 튜닝이 되면서 캠핑카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밴의 특성으로 카니발을 위협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다목적인 용도로 카니발을 압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캠핑카 등도 RV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RV 차량은 몇 대 없어서 솔직히 비교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차량들의 공통점은 일단 공간이 넓고 탑승 인원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승차감과 공명음, 연비 등의 문제 등이 있겠네요. 그럼 대형 SUV는 어떨까요? SUV는 일단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약자로 좀 더 스포츠성이 가미된 차량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RV 범주 안에 SUV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다만 SUV는 도심형 데일리카라도 손색이 없어 다목적 차량으로서는 RV에 비해 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낮은 전고를 통해 차량의 운동 성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죠. 더욱이 2인 가족 또는 1인 라이프가 늘어나면서 현대기아차의 소형 SUV 라인업도 상당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토닉, 베뉴, 코나, 셀토스, 니로, 그리고 르너 삼성의 XM3,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까지 정말 다양해졌죠. 하지만 이젠 SUV의 경계도 유리벽이 깨지고 있습니다. 셀토스와 XM3의 경우는 전쟁의 길이만 놓고 봐서는 그 바로 윗급인 준준형 SUV인 투싼과 스포티지 역시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번 투싼 풀체인지와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크기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살짝 언급도 했지만 투싼 풀체인지가 산타페 TM보다 커질 수 있다는 가정과 스포티지의 롱바디 모델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티지는 현재 프로토 단계이고 양산은 11월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께서 소중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중형 SUV 소렌토 역시 전장과 휠 베이스를 늘리면서 아래 동생들의 추격을 열심히 뿌리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커지면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제 와서 크기와 상관없이 SUV 인기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카니발 풀체인지에서도 이런 데일리카로서의 도심형 DNA 성격과 스포츠성을 가미한 오프로드, 악천후에 강한 SUV로서의 성격을 가져오기 위해 대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죠.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심형의 DNA는 외관에서 A필라의 모습을 각지게 뽑아냄으로써 SUV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고 RMDPS를 적용으로 반자율 주행을 기대하게 해주며 실내 인테리어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고 시트 역시 세단 수준의 고급감을 더해 좀 더 도심형 데일리카로서의 변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스포츠성도 강화하기 위해 사륜 테스트를 통해 사륜 적용도 계획하고 있죠.
카니발 풀체인지의 가격은 소렌토 풀체인지와 동일하게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아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겠네요. 카니발의 경우는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죠. 이 중에서도 11인승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존 승용차와 다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10km를 넘지 못하고요. 특히 110km 속도 제한 차량은 100km 근처로 속도가 올라가면 핸들의 잔진동이 심해지고 소음 또한 발생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6인 이상이 탔을 때만 가능한 조건이죠. 또한 일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간혹 차량을 사고 나 2종인데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었던 경우를 봤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럼 속도 제한은 풀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바로 11인승을 9인승으로 구조 변경하면 속도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11인승이 2333 구조이니 2열 3열 보조석을 빼내면 9인승으로 만들어지죠. 아니면 4열 3개 좌석을 드러내서 8인승으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변경 후 자동차 검사소에서 튜닝 검사를 받으신 후에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승용차로 번호판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 역시 승합차 보험에서 승용차 보험으로 바꿔야겠죠. 다만 이러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의 주행은 9인승까지는 가능하지만 8인승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1인승으로 그냥 계속 타시게 되면 승용차를 타시던 분들은 승합차 보험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전 승용차에서 받던 할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승용차에서 무사고나 오랜 기간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규 보험 경력으로 보험료도 비싸지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 검사 주기가 2년에 한 번이지만 11인승 승합차는 1년에 한 번 받으셔야 하고요. 2016년부터 출고 후 8년 이내는 1년에 한 번, 이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귀찮다는 분들은 카니발 9인승을 사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대형 SUV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반격을 준비하고 이에 응하고 있는데요. 대형 SUV도 요새는 6에서 7인승을 출시하며 2열 독립시트 구조 등을 가져오면서 나름 RV 차량의 느낌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3열의 거주 공간과 편의성을 강화하면서 대가족들에게도 매력 어필로 미니밴 시장 파이까지 노리고 있죠. 그 대표적인 국내 대형 SUV를 꼽으라면 팰리세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SUV들 중에서는 가장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3열의 거주성과 편의 장비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어느 수입 대형 SUV보다도 우위를 가지고 있죠. 이 팰리세이드 역시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출시를 앞두고 RV 차량의 성격의 고급감을 더욱 강화해 SUV 차량의 장점을 더욱더 굳히려는 한판을 준비 중입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는 8인승보다는 7인승의 인기가 더 많은데요. 아무래도 2열을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어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현대인들의 차량 선택의 중요성에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내의 거주 공간성 또한 차량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팰리세이드의 가격 범위는 3,400만원에서 4,400만원 선이죠. 캘리그래프의 경우는 4,400 정도 선에서 시작할 듯 하고요. 그럼 카니발과 분명 겹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더욱더 아빠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SUV와 RV 차량의 성격이 확연하게 나뉘면서도 이제는 그 성역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가장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바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죠. 카니발의 판매량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더 드러나는데요. 지난 3월 카니발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0% 이상이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뚜렷해졌는데요. 물론 7월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하락세는 무시 못할 수치이죠. 이는 카니발만의 최대 장점이었던 길이 역시 대형 SUV들의 추월을 당하면서 대형 SUV의 길이 전쟁에서도 메리트가 사라진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의 현행 전장은 5155mm이고 쉐보레 트래버스의 경우는 5200mm로 그리고 국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타오의 경우도 무려 5351mm로 카니발보다 196mm나 깁니다. 거기다 사륜구동이 되다 보니 험로 주행이나 악천 후에도 안전성이 보장되며 짐칸 역시 오히려 용이하다 보니 카니발의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또한 카니발보다 작다고 카니발을 위협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팰리세이드는 카니발보다 작지만 다양한 편의성과 안전사양 등으로 무장하여
카니발 판매량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인 이상의 가족들에게는 아직 미니밴만큼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대형 SUV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3열의 편의성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앉기에는 부족하고 아이들을 또 앉히기에도 안전상 등 여러모로 불편함을 따르기에 미니밴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카니발로 하여금 이번 풀체인지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난 부분이겠죠. 과연 7월에 나오는 카니발 풀체인지는 이런 과업을 해결하고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5월에 나오는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와 7월에 출시하는 카니발 풀체인지 중 아빠들의 마음은 어디로 더 쏠릴지, 상승세의 대형 SUV냐, 관록의 부동의 1위 RV 차량 카니발이 반전을 꾀할지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들이 떠나기 좋은 RV 미니밴 차량과 대형 SUV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ummer nights, flashing lights, when the DJ's spinning, everybody out on the dance floor singing. Give me love and give me life. When the DJ's spinning, everybody out on the dance floor singing. Hey oh, way oh, summer love makes me feel alright. These are the best days of my life. Hey oh, way oh, summer love makes me feel alright. These are the best days of my life. Take it how you want it, I'ma give it to you G straight NML beats, I am not a human being. Ballin' like Kareem, sippin' on codeine. I lean with it, rock with it, got coke dreams. Boom, back, boom in the trap. When trap meets house, you get a trap house. Got 2 stacks, throw it at a strip dancer. Big booty hoe, said she from Atlanta.